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JB금융지주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JB금융지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사실 저번 주에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요. 제가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라이브로 계속 지켜봤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JB금융지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J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로 전북은행이라든지 그리고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등등 진행을 하고 있는 금융사이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PBR이 0.48배, 그리고 BPS가 27,705원으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라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이 2월에 발표되었었는데, 일단 이 세부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 방안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이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죠. 바로 저번 주에 5월 2일 날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이 상당히 실망이 컸었는데요. 공시 같은 경우 하반기, 그리고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는 3분기에 완료가 되고, 세제 지원 같은 경우 하반기부터 라는 내용들 때문에 실망이 상당히 컸었는데, 사실 최근 좀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변경을 한다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좀 스탠스였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했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좀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 이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아직 사실 확정된 건 아니고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시자면 뭐 별다른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 기업 밸류업 정책 초반에 발표되었던 내용과 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향후 이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 단계에 이미 밝혔던 내용들이죠. 다음 시트를 또 보시자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트를 좀 보시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표 내용들이 뭐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시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와 좀 격이 다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즉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하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추진 같은 경우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법 같은 경우를 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 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이 2차 세미나 내용처럼 다시금 긴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아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일단 JB금융주주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고, 그리고 금융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는데, 2월 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실망이 좀 컸다 보니까 배당락과 겹치면서 좀 실망 매물을 좀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세미나 내용들 때문에도 어느 정도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형편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지금 저번 주 금요일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1분기 금융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다시금 여기 이 부분을 지지하고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만약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이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사실상 지금 거의 고점 부분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